완벽한 능동방어 시스템 K2. 도입국들 난리. K2 흑표 vs 제블린 미사일 맞붙더니 충격적인 결과 나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압도적인 기갑전력 격차로 인해 러시아가 손쉽게 진격에 성공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이어졌다. 하지만 나토가 지원한 NLAW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은 러시아군 전차를 손쉽게 방어해내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T-64, T-72 등 러시아 전차들은 1에서 3억 원 수준의 대전차 무기의 속수무책이었고 이에 전차 무용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능동방어장치의 유무나 러시아군의 전술 등이 원인으로 꼽혔지만 결국 대전차 화기의 중요성이 재조명되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의 신형 대전차 미사일의 성능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인용한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신형 대전차 미사일인 불세-5가 우리 군 주력 전차 K2 흑표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군 내부 자료에 의하면 불세-5의 장갑 관통력은 100에서 120cm로 알려졌는데 이는 K1 계열 전차와 K2 전차에 전방위적 치명상을 입힐 정도의 위력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더해 육군 K2 전차에는 미사일을 직접 타격하는 하드킬 능동 방어 장치가 탑재되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세-5 대전차 미사일은 2021년 9월 열병식에서 처음 등장했고 이후 10월에 열린 북한 국방전람회에서 명칭이 확인되었다. 불세-5는 외관상 러시아제 9K135 코넷과 상당히 유사하므로 불세-2가 9K111 파곳을 복제 생산한 것과 비슷한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군 내부 자료에 따르면 불세-5는 불세-4의 성능 개량형 모델로 장갑 관통력과 더불어 사거리도 5,500m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느 북한의 신형 무기와 다르지 않게 성능을 부풀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불세-5가 K2 전차에 치명상을 입힐 정도의 위력을 가졌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북한은 저런 걸 어떻게 만드는 거지? 3.5세대 전차가 현존하는 대전차 미사일에 취약하다는 건 이미 증명됐다. 성능을 품질이 따라올지가 문제지. 어쨌건 우리 무기도 보강을 거듭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K2 흑표는 북한과의 전면전을 생각하고 설계한 전차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아 여러 국가의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 수출분에는 하드킬 능동방어장치와 지뢰 방호 키트 등이 장착될 예정인데 우리 군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자. 2. 배. 최고인민회의 소집회 개헌 착수 논의 예고. 북한이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고 개헌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라 단절 조치를 이어온 만큼 새로운 영토 조항이 반영될지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제14기 제34차 전원회의를 열고 오는 1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국회가 정기회를 소집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제14기 제34차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 일부 조문의 수정을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해 1월 김 위원장은 남과 북을 분리하는 영토 조항의 반영과 통일 표현 삭제 등 개헌을 지시한 바 있다. 이후 10월 최고인민회의가 열렸지만 개헌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다만 북한은 지난 10월 중순 대내외 매체를 통해 경해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소식을 직접 공개한 바 있다. 당시 북한 매체들은 폭파 배경에 대해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라고 설명했으며 이 같은 내용은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1면에 실렸다. 이미 남측을 헌법상 적대국가로 규정했다는 점까지는 간접적으로 알린 셈이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에선 남북관계를 분리 국가로 규정하는 영토조항 등 적대적 두 국가론을 구체화할 본격적인 후속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앞서 지난 2023년 12월 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통일 대상인 동족이 아니면 제1위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0차 회의에서도 민족, 통일, 화해 등의 표현을 삭제하고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와 국경 조항을 삽입하는 개헌을 지시했다. 이후 북한은 통일 관련 흔적을 지우느라 바빴다.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력국 통일전선부 등 대남기구들을 해체하거나 개칭했으며 북한 애국가 가사에서 삼천리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평양 지하철에 있는 통일역의 이름도 바꿨다. 개성공단에 전력을 보내줬던 송전선도 잘랐다. 이와 함께 선대 지우기와 김정은 우상화도 진행형이다. 김일성의 유훈이 서린 조국통일 3대 원장기념탑을 철거했고 태양절도 4월 명절로 부르기 시작했다. 지난해 1에서 11월까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분야별 공개활동을 분석한 결과 군사 분야 관련 활동이 지난 3년 동기간 평균 대비 83.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갑식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과 장철훈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매체가 공개한 김 위원장의 지난해 11월까지 분야별 활동의 세부 동향은 검은색 위쪽 삼각형 정치 14건, 검은색 위쪽 삼각형 군사 52건, 검은색 위쪽 삼각형 경제 26건, 검은색 위쪽 삼각형 기타, 외교 포함 34건 총 126건으로 집계된다. 지난 2021년부터 매해 평균 대비 군사 분야의 공개 활동은 83.7%가 증가하고 경제 분야는 225% 늘었는데 정치 관련 활동은 3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개월 기준으로 집계한 활동 건수도 이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지난 9에서 11월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 분석 결과 지난 3개년 평균 대비 군사 93.5%, 경제 438.5% 등 분야에서는 각각 증가세가 두드러진 데 비해 정치 분야 공개활동은 80% 감소했다. 보고서는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이 지난해 전체적으로 증가한 이유로 코로나19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았다. 국경 봉쇄 조치가 풀리면서 전면적인 활동을 시작한 경향이 뚜렷했기 때문이다. 군사 분야 활동이 증가한 것은 북한이 올해 대남 정책을 이른바 대적 정책으로 전환한 것과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고, 경제 분야 활동에서는 올해 초 발표한 지방발전 20X10 정책 추진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군사, 경제 분야에서 이룬 성과를 주요 결산 사안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특히 검은색 위쪽 삼각형 군사 분야 활동 건수가 전체 공개 활동 126건 중 차지하는 비율이 41.3%, 52건, 인정 검은색 위쪽 삼각형 지난해 9월 대규모 우라늄 농축 시설을 전격 공개한 점 검은색 위쪽 삼각형 10월 23일 전략미사일 기지 공개. 검은색 위쪽 삼각형 10월 31일 최종 완결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한 화성 19형을 시험 발사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을 다시 한번 주요 성과로 강조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것이다. 또 새해를 맞아 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도 높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2023년 12월 말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4년 군사정찰위성 3기를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27일 만리경 1에서 1호 발사에 실패한 뒤 12월 초까지도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와 관련한 가시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아울러 지난 6월 방북을 계기로 북러 양국 정상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12월 4일 최종적으로 비준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양측의 협력이 더욱 전방위적으로 확대돼야 할 필요성 등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북한군 러시아 파병 등과 같이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거나 예민한 현안들은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했다.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해서는 2021년 1월 개최된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제시한 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이 마무리돼야 하는 상황에서 군사경제 분야에서의 성과 창출을 독려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예상했다. 대외 대남 정책 관련해선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이른바 대적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고려해 김 위원장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미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추측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기존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서도 이른바 핵군축을 위한 새로운 협상을 타진하는 차원에서 일정하게 미국과 삭바싸움을 벌이려 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